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파이 생태계의 무인 자판기인 파이덱스의 기본 원리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자판기를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여러분의 보물 상자, 바로 파이 지갑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이 비밀번호랑 비밀구절이 뭐가 다른가요? 내 파이가 왜 앱에는 있는데 지갑에는 없죠? 같은 질문을 주시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해커로부터 내 소중한 파일을 지키는 완벽한 파수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코인은 내 휴대폰 지갑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랍니다. 가상자산의 세계에서 코인은 휴대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장부인 블록체인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앱은 그 장부를 확인하고 코인을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비수탁형 지갑이라는 거예요. 수탁형은 은행원이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돈을 관리해주는 방식이에요. 비수탁형은 내 금고의 열쇠를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파이 코어 팀조차 여러분의 열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파이덱스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할 때 여러분은 이 비수탁형 지갑을 직접 연결해서 거래하게 됩니다. 내 자산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통제한다는 것, 이게 바로 웹3 정신의 핵심이랍니다. 자, 그럼 그 소중한 열쇠, 비밀구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파이 지갑을 만들 때 받으셨던 24개의 영어 단어 기억하시죠? 이걸 시드 구문 혹은 비밀구절이라고 불러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파이오니어 중 한 분이 설명해 주신 건데 이해가 쏙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는 파이 앱이라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예요. 방에 들어가면 내가 채굴한 파이 숫자가 보이죠. 그런데 진짜 코인이 들어있는 돼지저 금통을 열려면 또 다른 열쇠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24개의 단어로 된 비밀구절입니다. 해커들이 노리는 건 방문 열쇠가 아니라 바로 이 저금통 열쇠예요. 만약 해커가 여러분의 비밀구절을 알아내면 여러분의 휴대폰이 없어도 전 세계 어디서든 자기네 저금통으로 여러분의 파일을 홀랑 옮길 수 있거든요. 이걸 지갑 임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구절을 절대로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세요. 고객센터도 코어팀도 저도 여러분의 비밀구절을 물어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물어본다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파이 앱에서 매일 번개를 눌러 쌓이는 숫자는 아직 진짜 코인이 아니에요. 코어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장차 여러분이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예상 소유권 같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진짜 내 지갑으로 들어와서 파이 생태계에서 커피도 사고 파이덱스에서 다른 토큰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마치려면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중에 KYC 인증은 내가 로봇이 아닌 진짜 사람임을 증명하는 단계예요. 체크리스트 3번인 지갑 확인도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24단어 비밀구절이 내 파이 계정과 잘 연결되었는지 확정짓는 단계입니다. 만약 비밀구절을 분실이나 유출했다면 지갑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이 브라우저 앱을 열고 파이 지갑에 들어갑니다. 로그인 화면 하단에 있는 새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구를 클릭하고 새로운 24단어 비밀구절을 생성합니다. 새로 생성된 비밀구절을 종이에 적거나 안전한 곳에 반드시 보관하세요.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 설정도 권장합니다. 새 지갑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 파이 계정에 이 지갑이 내 지갑이다 라고 다시 알려줘야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메인 앱을 엽니다. 왼쪽 상단 3선 메뉴를 열어 메인넷 그리고 메인넷 체크리스트에 들어갑니다. 3번 파이 지갑 소유권 확인을 클릭해 방금 새로 만든 새 비밀구절 24단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번 항목이 다시 녹색으로 체크되면서 새로운 지갑 주소로 연결이 확정됩니다. 3번에서 지갑을 변경하면 기존 7번 문서에 포함된 전자 서명과 지갑 주소 정보는 이전 지갑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3번 수정을 완료하면 7번 항목은 다시 클릭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이때 7번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KYC 검증인 화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지갑 주소가 명시된 토큰 수령 인정 문서가 나타납니다. 이 문서 하단에 새로 만든 지갑의 비밀 구절 24단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야 비로소 시스템이 이 사용자는 다음부터 이 새 주소로 코인을 받겠다고 서명했다라고 인식합니다. 이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 이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어 기존 지갑으로 파이 코인이 들어온 상태였다면 비밀 구절 분실 시 해당 코인은 영구적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한번 생성하면 보안을 위해 약 7일간은 새 지갑을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코어팀이 여러분의 파일을 블록체인 장부 위로 전송해 줍니다. 이 전송이 마이그레이션이죠. 비로소 여러분의 파이 지갑에 사용 가능한 잔액이 표시됩니다. 이제 지갑도 준비됐고 진짜 파이도 생겼다면 드디어 파이덱스에 입장할 차례입니다. 파이덱스는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테스트넷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파이덱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이 브라우저 내의 파이 지갑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갑에 접속한 후 상단 중앙에 위치한 네트워크 선택 메뉴를 클릭하여 파이 메인넷에서 파이 테스트넷으로 설정을 변경하면 지갑 하단의 토큰즈 메뉴로 파이덱스에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덱스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접속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서 지갑 연결을 요구하며 비밀 구절 24단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금고를 통째로 털어가려는 도둑의 함정입니다. 파이 지갑이 다른 코인 지갑보다 더 안전하고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는 방패 보안 서클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증하는 SCP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여러분이 5명 이상의 믿을 수 있는 파이오니어를 보안 서클에 추가하면 네트워크는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구나 라고 더 확신하게 되고 보안은 더 튼튼해집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장 뚫기 힘든 금고를 원한다면 역사적으로 검증된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서 결코 오류가 없고 봇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면 파이의 SCP가 더 현대적이고 강력한 보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안 서클을 설정하는 건 우리 동네 보안관들이 서로를 알고 있어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과 비슷해요. 이에 더해 채굴 속도도 빨라지니 정말 꽉 먹고 알 먹고인 셈이죠? 여기서 보안 서클과 레퍼럴의 채굴 보너스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안 서클은 한 명당 20%, 레퍼럴은 25%의 보너스를 줍니다. 보너스는 동시 채굴 시간에 비례해서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동시 채굴 시간이란 채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상대방이 채굴하고 있는지 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 상대방이 쉬고 있었더라도 1시간 뒤에 그가 채굴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채굴 속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채굴 버튼을 누를 당시 보너스로 반영되었던 멤버의 채굴이 24시간 세션이 종료되어 멈추면 내 남은 채굴 시간 동안 그 멤버로 인한 보너스는 즉시 제외됩니다. 보너스 화면에 표시되는 수치는 해당 세션 동안 얼마나 많은 멤버와 동시에 채굴을 진행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평균값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를 10명 이상 넉넉히 등록해두는 것은 누군가 채굴을 잊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꿔서 내 보너스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방패로 5명만 등록해두신 파이오니어 분들은 10명 이상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이 네트워크는 향후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보안 서클 멤버의 도움을 받아 계정을 복구하는 기능을 검토 중입니다. 이때 모르는 사람을 등록해 두었다면 계정을 되찾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방패 인원을 추가할 때 KYC 등록을 완료와 친분이 있는지를 고려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비밀 구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코어팀과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꿀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해커는 여러분의 휴대폰 사진첩이나 메모장은 털 수 있어도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종이는 털 수 없습니다.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둘째로, 많은 분이 비밀 구절을 화면 캡처해서 사진첩에 두시는데요. 이건 도둑에게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 사진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금물이에요. 셋째는 종이에 적은 비밀 구절을 똑같이 2장 만들어서 하나는 집에, 하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의 집이나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하세요. 혹시 모를 화재나 분실에 대비하는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적어둔 종이가 잘 있는지, 글씨가 지워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우리 지갑은 비스탁형이라 내가 주권을 가진다. 비밀 구절 24단원은 내 돼지저 금통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 키다. 마이그레이션을 마쳐야 비로소 파이덱스에서 파일을 쓸 수 있다. 보안 서크린 방패는 최소 10명 이상 지인으로 등록한다. 보안의 기본은 비밀 구절을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것이다. 파이덱스는 우리가 채굴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가치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인공인 여러분이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파이오니어 동료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 때 참고할게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드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가기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파이오니어 분들의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